오늘은 둔랩하우스 레오파드 개코와 페테이 개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귀여움 가득한 도마뱀들이 한가득이니 심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페테이 개코 용순이입니다. 용순이는 자주 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용순이는 과거 116g까지 나갔던 아주 둔둔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2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현재 85g 정도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죠. 예전엔 꼬리에 엄청 큰 초코 소라빵 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죽만 남았다니까요. 저희 용순이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얌전했는데 지금도 성격이 얌전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왠지 그래서 살이 찐 게 아닌가 싶어요. 맨날 보면 안 움직이고 집안 아랫목에 누워서 배만 찢고 있더라고요. 하긴 집사인 저도 웬만하면 전기장판 켜고 맨날 누워있는데 똑같은 거겠죠?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주르륵 미끄러진 용순이네요. 용순이는 촬영하고 있는 아빠한테 가고 싶은가 봐요. 한 발 한 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용순입니다. 아마 오늘이 일주일치 운동 다 하는 걸걸요? 저 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꼬리랑 몸통도요. 다시 용순이를 데려왔어요. 페테이 개코들은 살찐 꼬리 도마뱀이라는 한국어 학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뱃살 쪽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레오파드 개코들보다 발가락은 짧아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용순이는 역시 사랑이에요. 저 뒷다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올라가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되나 봐요. 영차. 저 이거 뒤에서 보면서 심장 폭격당해서 잠깐 쓰러졌다 일어났잖아요. 파닥거리는 뒷다리 아무래도 집사가 도와줘야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페테이 개코 용숙입니다. 용순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얼굴이 조금 다릅니다. 용순이는 화이트아웃 노멀이고 용숙이는 화이트아웃 오레오예요. 용숙이는 1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왔어요. 처음 둔랩하우스에 왔을 땐 진짜 작고 소중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에도 살이 쪄서 얼굴도 너무 동글동글하네요. 이러다 살쪄서 귀도 막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용숙이는 꼬리가 진짜 초코소라빵 같아요. 거기에 살도 둔둔하게 쪄서 뭔가 그 부드러움이 있는데 안 만져보신 분들은 모른다니까요. 다행히도 둔랩하우스의 페테이 개코는 너무 얌전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어딜 만져도 오케이랍니다. 예쁜 용숙의 얼굴 보고 가세요. 페테이 개코는 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사는 친구들이라 보온에서 사육을 해야 합니다. 핫존 기준 32도 정도, 쿨존은 28도 정도의 온도가 되어야 해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사육장에 키우는 게 가장 좋겠죠? 둔랩은 렉 사육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충식 베이스예요. 근데 페테이 친구들이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거의 귀뚜라미만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럼은 안 먹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둔랩은 안 먹여봐서 모르겠습니다. 살찐 꼬리 도마뱀에 어울리지 않는 편식쟁이들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페테이 개코 용찌리입니다. 용찌리는 용숙이야 용순이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거사를 치러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의남매랄까요? 페테이 개코들은 암컷들이 꼬리가 많이 통실통실한 반면에 수컷들은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진 않더라고요.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피부는 진짜 부드러워요. 그치만 저희 용치리가 좀 특별하게 크기도 해요. 대체로 온순한 성격에 손에도 잘 올라오고 적응력도 뛰어나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도마뱀인 것 같아요. 단 먹이가 벌레인 귀뚜라미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벽이긴 하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친구들이고 낮에는 숨어서 휴식을 취해요. 둔랩하우스 페테이 친구들은 거의 낮에는 숨어있고 저녁 7시쯤 넘어서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밥 먹는 날에는 밤낮 안 가리고 나와서 기웃기웃 쳐다보는 게 굉장히 귀엽답니다. 도마뱀은 정말 귀엽지만 갑자기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다가가고 그 다음에 손에 올려서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핸들링하면 도마뱀 친구들이 사람에게 경계심을 푸는 것 같아요. 핸들링할 때 렉이나 페테이 렉의 위험한 원인 중 하나가 장파열이라고 해요. 자칫해서 개체를 핸들링하다 떨어뜨리면 장파열의 위험이 크거든요. 장파열에 걸렸을 때 그 자리에서 거의 즉사하거나 소생이 힘들다고 해요. 무리한 테임이나 핸들링 그리고 높은 곳에서는 핸들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용치리는 사실 어디 만져도 오케이 보이예요. 어렸을 땐 히싱도 하고 굉장히 까칠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온순하답니다. 저 큰 눈에 하얀색 아이라이너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머리 위로 있는 흰색 줄이 스트라이프라고 해요. 그게 꼬리까지 쭉 이어져 있을수록 더 이쁜 아이라고 하는데 용치리는 조금 끊겨있지만 제 눈엔 최고로 이뻐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레오파드 개코 용용입니다. 용용이는 둔랩하우스의 첫 번째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준맘이 최고로 아끼고 애정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용용이가 준맘을 최고로 좋아해요. 제가 도마뱀에 빠지게 된 것도 용용이 때문이라니까요. 저 가득 찬 까만 눈망울 보면 안 빠지실 수 없을걸요? 곱게 키워서 사냥은 잘 못하지만 성격만큼은 어디 내놔도 진짜 젠틀맨 그 자체라 부인들한테도 매맞고 살아요. 레오파드 게코를 레게라고 부르는데 저희 용용이는 갤럭시예요. 몸색이 하얀 블리자드부터 몸색이 아예 까만 블랙나이트, 주황색이 이쁜 만다린 등등 많은 모프가 있습니다. 강아지로 치자면 말티즈, 포메, 도베르만, 푸들 등을 모프라고 해요. 갤럭시는 밤하늘의 별을 연상시키는 예쁜 흰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노랗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귀여워요. 용용이는 실제로 보면 진짜 크긴 하거든요. 근데 왕 크니까 왕 귀여워요. 갤럭시 유전자가 큰 친구들이 조상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16g 나가는 저희 용용이도 왠지 자이언트 유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성장 시 더 큰 몸집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레오파드 게코는 보통 30c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일부는 35cm까지도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레오파드 게코와 비슷한 색상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체구와 더 두꺼운 몸체가 특징이라고 해요. 확실히 다른 레게들보다 조금 크긴 합니다. 왕 크니까 왕 귀여운 우리 용용, 솔직히 페테일보다 꼬리가 더 뚱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용용이 너무 귀엽죠?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레오파드 게코 용이입니다. 우리 용이는 용용이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용이도 예쁜 갤럭시라는 모프를 가지고 있어요. 준랩은 그냥 하얗고 까만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용이는 거식이 좀 자주 오는 위가 예민한 타입인 것 같아요. 요새 밥을 한 달 정도 안 먹어가지고 집사가 마음고생 심하게 했었는데 그 마음 알았는지 갑자기 며칠 전부터 밥을 또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건넜지만 15년 키운 강아지도 밥 안 먹었을 때 진짜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반려동물이 밥 잘 안 먹으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정상 같아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준맘은 안쓰러워요. 다리도 조금 더 통실통실했던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만지기 미안하다 할까요? 그래도 화면 밖으로 나가면 이쁜 용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용이의 특기는 윙크예요. 맨날 한쪽 눈 감고 플로팅해요. 사실 한쪽 눈만 감는 행동은 감은 눈에 다른 반대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위험이 접근할 경우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반쪽씩 수명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웃는 것 같은 귀여운 외모 덕분에 반려동물로도 도마뱀 시장에 인기가 많아요. 물론 레게들도 주식이 귀뚜라미다 보니 충식의 벽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레들은 그냥 먹으면 밀어내듯 싸는데 레오파드 게코나 팩테일 게코는 화장실을 가려요.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서만 배변 활동을 해요. 진짜 이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강아지도 훈련을 해야만 한 곳에 싸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배변을 가리는 깔끔이들이에요. 레오파드 게코를 핸들링 하신다면 꼭 앞에서 접근해야 하며 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 꼬리를 잡거나 위협을 느껴진다면 개체가 꼬리를 자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꼬리가 재생되긴 하지만 집사의 마음은 너무 아프겠죠?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레오파드 게코 용미입니다. 용미는 용용이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예쁜 얼굴만큼 엄청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파이드 갤럭시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주변 분들이 유니버스라고 하셔서 알게 됐어요. 유니버스건 갤럭시건 용미는 용미라서 이쁘니까 괜찮아요. 용미는 진짜 유니버스답게 피부는 하얗고 핑크색이 비쳐서 더 이뻐요. 그치만 이쁜 만큼 성격은 아주 예민하고 까칠해요. 입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막 꼬리 털고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웬만하면 용미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가만히 바라만 보면서 이뻐하는 친구예요. 크레 소개 시간에도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추격자 많이 했었는데 용미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얼굴이 올라가면 도마뱀들은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용미는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용미가 진짜 이쁜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자랑을 할 수도 없어요. 레오파드 게코는 핫존 기준 30도에서 32도, 쿨존 기준 26도에서 27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셔야 해요. 레게들이 움직이면서 몸의 체온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존에 은신처 하나, 쿨존에 은신처 하나 두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은 귀뚜라미고요. 주 3회 칼슘 더스팅해서 먹이를 주시면 돼요. 준랩은 한번 밥을 먹일 때 귀뚜라미 대자로 2마리씩 주고 있어요. 용미 또 어디 가니? 이렇게 준랩 하우스의 페테일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둘의 얼굴이 페테일은 조금 동그란 편이고 레게들은 살짝 긴 타원형, 삼각형 느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진짜 달라요. 고양이랑 강아지 같달까요? 물론 크레들도 귀엽지만 레게와 페테일도 너무너무 서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득 찬 까만 눈들이라 더 귀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준랩 하우스의 페테일과 레게 중 어떤 친구가 가장 예뻐 보이세요? 댓글로 어떤 친구가 가장 이쁜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이전 영상인 놀러와 너도 보게 될 거야. I am 그라운드 글에 소개하기 영상도 추천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